인생은 때로 겉보기엔 화려한 꽃 같지만 그 뿌리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평생을 아들 영철이 하나만을 위해 바쳐온 성자에게 며느리 지연은 고된 삶을 위로하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찻잔을 내밀며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며느리. 성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자신의 노년이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믿었다. 신성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는다. 그래, 우리 지연이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우리 영철이가 복이 많지. 배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성자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곁에서 평생 모실게요. 그러나 평온한 일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지연이 외출할 때마다 받는 의문의 전화들, 늦은 밤 베란다에서 누군가를 피해 숨죽여 통화하는 모습들. 성자는 이를 그저 며느리의 바쁜 직장 생활 탓이라 치부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가장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실체를 그려내려 하고 있었다. 그날은 아들 내외와 함께 동네의 오래된 고깃집을 찾은 날이었다. 지연은 평소처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성자의 쌈을 싸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성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던 성자를 박 사장이 은밀하게 붙잡았다. 박 사장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계산대 옆에 낡은 게시판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 사장은 성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사장님, 저 사람 우리 며느님 맞습니까? 저기 붙은 수배지 좀 보세요. 신성자는 수배 전단지를 응시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연이 얼굴이 왜 여기에? 전단지 속 얼굴은 분명 지연이었다. 하지만 이름은 달랐다. 사기 및 횡령, 혐의 공개 수배. 성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믿었던 며느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범죄자의 모습. 그 짧은 순간 성자의 머릿속에는 지난 1년간 며느리가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이 소름 끼치는 연극처럼 스쳐 지나갔다. 며느리는 성자의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제적 배경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자는 차갑게 굳어버린 심장을 부여잡았다.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 영철과 다음 주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다. 성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박 사장에게 연락처를 남겼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아들의 가정이 단지 한 여자의 탐욕스러운 사기극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신성자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지연을 응시한다. 지연아, 오늘 우리가 갔던 고깃집 사장님 기억하니? 그분이 너에 대해 할 말이 좀 많으시다더구나. 배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억지 미소를 짓는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깃집 사장님이랑 제가 무슨 상관이라고? 신성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진다. 거짓말은 여기까지 해라. 이미 내 과거가 적힌 종이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성자는 며느리의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아들이 받을 충격보다 더 큰 비극은 이대로 속아서 평생을 불행 속에서 사는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든 투사가 되어 며느리와의 전면전을 준비한다. 세상의 모든 비밀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성자가 며느리 지연의 수배지를 확인한 후 그날 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진실은 마치 썩어가는 사과처럼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검게 타들어 가고 있었다. 성자는 아들 영철이 잠든 사이 며느리 지연의 방 앞에서 숨을 죽인 채 그녀의 행동을 관찰했다. 지연은 태연하게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울 속의 얼굴은 며느리 지연이 아닌 전단지 속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인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배지연은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립스틱을 짙게 바른다. 배지연은 혼잣말로 낮게 읊조린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영철이 그 순진한 놈 이름으로 대출만 다 받고 이 집 명의만 내 앞으로 돌리면 그 다음엔 이 징글징글한 노인네랑 총구석 인생은 끝이다. 성자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소름 끼치는 말들을 들으며 온몸이 떨려왔다. 아들을 향한 지연의 사랑이 온전히 거짓이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닌 아들의 인생 전체를 노린 치밀한 포식자의 계획이었다. 성자는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저 늪에서 구해내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며느리를 의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허물어야 하는 투사가 되어야 했다. 밤은 길고 어두웠지만 성자의 가슴 속에서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식탁이 차려졌다. 지연은 여전히 웃으며 성자에게 밥을 건넸다. 성자는 밥상을 받아들며 침착하게 지연을 바라보았다. 성자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시어머니의 정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며느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단호한 의지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자는 어제 고깃집 박 사장에게 전달받은 수배지의 사본을 식탁 밑에 숨겨둔 채 아들 영철이 회사에 가기만을 기다렸다. 영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의 손을 잡으며 출근 준비를 했다. 신성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을 가볍게 치며 지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신성자는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지연아, 어제 고깃집 사장님이 보내주신 서류를 아까 보았다. 너 지금이라도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영철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말이야.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잘 훈련된 미소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기꾼 특유의 능청스러움으로 다시금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성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연이 그동안 영철이 몰래 뒤로 챙겨온 서류들과 대출 관련 서류들을 이미 모두 확보한 상태였다. 성자가 던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지연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수년간의 범죄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지연은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이미 성자의 단호한 기세에 눌려 입술만을 파르르 떨 뿐이었다. 지연은 성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름을 감지하고 재빨리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위기를 모면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오늘 그 무기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성자는 이미 지연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한 상태였다. 지연이 결혼 전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지금 영철의 이름으로 어떤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성자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지연은 그 서류들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배지연은 당황하여 식탁을 밀치고 일어나며 성자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친다. 배지연은 다급하게 소리친다. 어머니, 지금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실 수가 있어요? 뻔뻔한 지연의 모습에 성자는 헛웃음이 나왔다. 자신을 가련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저 기술이야말로 지연이 가진 가장 위험한 독이었다. 성자는 지연의 손목을 낚아채며 집 안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영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대출 문서와 차명, 계좌 서류들이 가득했다. 이것이야말로 지연이 우리 가족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 했던 증거물들이었다. 성자는 이제 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작정했다. 아들의 사랑을 지켜주지 못하는 어머니라 해도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독사만은 반드시 제거해야 했다. 지연의 추악한 실체가 햇빛 아래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정의 평화란 마치 유리로 된 성과 같아서 한 번 균열이 가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린다. 신성자의 안방, 지연이 숨겨왔던 사기 행각의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자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지연은 여전히 억울한 척 눈물을 쏟아내며 성자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성자의 눈빛에는 이미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다. 성자는 단순히 며느리를 꾸짖는 것을 넘어 지연이 아들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탐정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과거가 모두 기록된 서류들을 낚아채려 했으나 성자는 이를 등 뒤로 감추며 지연을 밀쳐냈다. 이제 이 집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공간이 아닌 범죄자와 그 범죄를 파헤치는 추격자의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몰락을 직감했는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며 비릿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영철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고 성자는 그 도구를 유지하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이제 그 도구가 고장 나려 하자 지연은 가차없이 그 방패를 버리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배지연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비웃음 섞인 말투로 쏘아붙인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차피 영철 씨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먼저 선택할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은 바꾸지 못하니까요. 지연의 뻔뻔한 태도는 성자의 가슴을 더욱 날카롭게 찔렀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의 인생을 뒷더미로 몰아넣는 그녀의 이중성에 성자는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하지만 성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영철이 퇴근하기 전 변호사와 연락을 마친 상태였다. 지연이 저지른 사기 결혼, 그리고 아들 영철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꾸민 대출 사건들을 모두 법적으로 증명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성자는 지연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한 행동들이 결국은 영철의 재산을 갉아먹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성자의 단호한 논리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도주 경로와 어떻게 하면 영철의 통장을 마지막으로 털 수 있을지에 대한 잔인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자는 그런 지연을 보며 자신이 사랑했던 며느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다가온 악마였을 뿐이었다. 신성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한다.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내가 감히 어디서 그 입으로 사랑을 들먹이느냐? 오늘 내가 한 모든 일은 법의 심판대에 올려질 것이다. 아들 영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즉시 표정을 바꾸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마치 성자에게 폭행이라도 강한 듯한 연기였다. 영철은 거실에 펼쳐진 광경과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 당황하며 달려왔다. 성자는 영철을 향해 그동안 지연이 숨겨왔던 수배의 전단지와 대출 서류들을 내밀었다. 영철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저토록 잔인한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철의 눈이 서류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지연은 여전히 영철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거짓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들은 지연이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메우고 있었다. 영철은 자신이 믿었던 결혼 생활이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김영철은 서류를 떨어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묻는다. 지연아, 이게 다 뭐야? 정말 나랑 결혼한 게 우리 재산 때문이었어? 지연은 이제 연기를 포기한 듯 차갑게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영철을 비웃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다. 영철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이 결혼을 반대하려 했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성자는 아들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연이라는 늪에서 아들을 구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긴 싸움을 향한 비장한 각오가 담긴 눈물이었다. 지연은 짐을 챙겨 나가려 했지만 이미 성자가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현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지연은 도망치려 했으나 성자의 결단력 앞에 그녀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는 것을 지연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성자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평화가 찾아올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 배지연은 경찰에게 끌려가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내뱉는다. 순진한 인간들, 결국 너희가 다 잃을 줄 알았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보내? 경찰차의 경광등이 밤거리를 밝히며 멀어져 갔다. 집 안에는 다시금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거짓이 거치고
진실이 드러난 뒤에 정화된 공기였다. 영철은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한참을 울었다. 성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함께 견뎌낸 고통과 다시 시작될 내일에 대한 희망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며느리 지연의 범죄는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영철과 성자는 그 고통의 시간을 딛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지연이 훔쳐가려 했던 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자와 영철이라는 가족의 유대였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다. 그러나 사기꾼은 결코 가족이라는 단단한 결속을 깰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성자와 영철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꾸민 거짓말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어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지만 성자와 영철은 다시금 따뜻한 밥상을 차릴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신성자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아들에게 다정하게 말한다. 영철아, 이제 다 끝났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다. 우리가 서로를 지켰으니 그것으로 충분해. 성자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도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아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임을 알았고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평온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연의 사기극은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성자와 영철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돈과 물질적인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유산은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지연은 자신의 탐욕을 쫓아 파멸의 길로 걸어갔지만 성자는 가족을 지켜내며 승리자의 길을 걸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의 드라마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그 끝에서 승리하는 숭고한 가족에 대한 기록이다. 지연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사라진 뒤 성자의 집은 깊은 정막에 잠겼다. 하지만 그 정막은 공허함이 아니라 비로소 찾아온 평온이었다. 성자는 이제야 아들 영철의 얼굴에서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늘이 조금씩 걷히고 있음을 느꼈다. 지연이 남기고 간 짐들을 정리하던 성자의 손끝에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걸려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일기장이 아니었다. 지연이 지난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해 온 사기 행각의 기록이자 그녀가 가진 뒤틀린 욕망의 지도였다. 성자는 다이어리를 펼치며 다시 한번 경악했다. 그 속에는 영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순진한 청년들을 타깃으로 삼아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파괴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가족이 눈물을 흘렸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범죄를 일종의 성취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성자는 이 다이어리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 품에 꼭 안았다.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서 지연이 마주할 현실은 그녀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어 했던 대가 그 자체일 것이다. 성자는 다이어리를 덮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지연의 어둠은 걷히고 이제 새로운 빛이 영철과
성자의 삶을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빛은 결코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정직한 빛이었다. 성자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지탱해왔던 긴장감을 내려놓았다. 신성자는 다이어리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로 조용히 읊조린다. 지연아, 너는 정말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 욕망의 징검다리로 영철이를 이용했을 뿐이야. 영철은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와 지연의 다이어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동안의 배신감이 분노로 변해 가슴을 쳤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보여준 강인한 사랑이 그 분노를 덮어주었다. 영철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성자는 아들의 눈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지연이라는 악몽은 지나갔다. 하지만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분명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성자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들은 다이어리를 증거물로 챙겨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성자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진술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제2, 제3의 영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것은 피해자로서의 대응이자 한 어른으로서 세상을 향해 보내는 작은 정의의 메시지였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철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돈보다 귀한 시간이 남아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만큼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갈 시간이. 지연은 차가운 유치장에 앉아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있을 터였다. 성자는 이제 그녀의 결말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신의 가족이 지켜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김영철은 핸들을 잡고 창밖을 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짐하듯 말한다. 어머니, 이제 다 잊고 다시 시작해요. 저도 어머니 곁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대로 살게요.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지연은 이제 화려한 옷 대신 수의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있는 그녀는 처음 성자의 집에 들어왔을 때의 그 싹싹하고 야무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지연이 저지른 수많은 사기 행각과 영철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착취, 그리고 문서 위조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성자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지연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성자가 제출한 다이어리와 각종 증거물들이 공개되자 지연의 거짓말은 법정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낱낱이 파헤쳐졌다. 판사는 엄격한 표정으로 지연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는지를 지적했다. 성자는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반성 대신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비릿한 증오만이 가득했다. 지연은 끝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영철과 성자를 원망하는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이미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본색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연은 비로소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배지연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법정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애쓴다. 이게 다 저 사람들이 저를 억지로 올가맨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영철 씨, 정말 이럴 거야? 지연의 절규는 법정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영철은 차가운 눈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이제는 남보다 못한 존재를 보는 무심함만이 있었다. 지연은 영철의 그 무심한 눈빛에서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읽었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지연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 확실해 보였다. 성자는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쏟아부었던 그 모든 시간이 결국은 무의미한 감옥행을 위한 준비였음을 느꼈다. 지연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았지만 결국 그 대가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성자는 생각했다. 과연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악하게 만드는 것일까? 돈에 대한 집착일까? 아니면 결핍된 마음의 빈자리일까? 어떤 이유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재판은 그렇게 지연의 완벽한 패배로 끝을 향하고 있었다. 성자와 영철은 법정을 나오며 그동안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햇살 아래로 걸어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준비를 마쳤다. 김영철은 법정을 나오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한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다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성자와 영철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고깃집 박 사장과는 여전히 좋은 이웃으로 지내며 때때로 함께 저녁을 먹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지연은 긴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터였다. 세상은 그녀를 잊어갔지만 성자와 영철에게는 그 시간이 여전히 흉터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아픔이 아닌 서로를 지켜낸 증거가 되었다. 성자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쫓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밥을 짓고 영철과 함께 고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행복에 감사했다. 영철 또한 어머니의 헌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성자는 이 사건을 통해 돈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유산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의지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성자와 영철은 이제 세상 그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신성자는 식탁에 앉아 영철과 함께 웃으며 따뜻한 밥을 떠주며 다정하게 말한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구나. 이제 우리 더 잘 살자. 영철아.
성자의 인생에는 많은 풍파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풍파를 견뎌낸 힘은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품이었다. 지연이라는 악연은 그들의 삶을 잠시 흔들어 놓았지만 오히려 그 흔들림 덕분에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제 성자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 찼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빛이었다. 성자는 그 새싹을 보며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영철이 곁에 있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연은 감옥에서 후회하며 살겠지만 성자와 영철은 그 후회를 넘어선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고통을 치유하는 방식이다. 이 기록을 마무리하며 성자는 생각한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들들이 탐욕이라는 유혹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는 갈무리 된다. 김영철은 어머니의 따뜻한 정성에 환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봄날만 가득할 거예요. 계절이 여러 번 바뀌어 법원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연의 최종 선고 공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간 수감 생활을 하며 지연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끊임없이 탄원서를 써내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었다. 성자와 영철은 이제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 들어선 지연은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간데없고 푸석한 얼굴과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금 도끼가 서렸다. 판결문에는 그녀가 영철의 명의로 벌인 범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다른 이름으로 저질렀던 유사 사기 행각들이 모두 병합되어 있었다. 지연이 그토록 믿었던 거짓말의 성벽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성자는 지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가 저지른 악행은 결코 돈 몇 푼으로 갚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고 한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송두리째 앗아간 파렴치한 범죄였다. 지연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판사를 향해 비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범죄를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끝까지 합리화하려 애썼다. 배지연은 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려 하자 법정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른다. 이게 다 함정이에요. 저 사람들은 저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작정했던 거라고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법정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경위들이 지연을 제압하여 다시 피고인석에 앉혔다. 성자는 그 소란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지연이 저지른 모든 짓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법이라는 이름의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 재판은 지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며 막을 내렸다. 그녀가 쫓던 탐욕의 끝이 차가운 감옥이라는 벽으로 막힌 것이다. 지연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영철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영철은
그 소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고 법정을 나왔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반겨주었다. 지연이 가져갔던 그 모든 불행이 법정 안에 갇힌 채 그들은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을 만끽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성자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었다. 지연에게 빼앗겼던 영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금 단단하게 세우는 일이었다. 그들은 법원 앞 광장을 걸으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판결보다 확실한 승리의 증거였다. 김영철은 법원 정문을 나오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깊은 한숨을 내뱉은 뒤 덤덤하게 말한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여자 다시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이제 저희 진짜 행복해져요. 지연이 사라진 빈자리는 처음에는 아픔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오히려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성자와 영철은 사건 이후 더욱 가까워졌다. 영철은 자신의 명의로 벌어진 대출과 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법률 상담을 받고 잘못된 서류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갔다. 그 과정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성자는 묵묵히 아들 곁을 지켰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렸고 영철이 지치지 않도록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성자는 이제 아들을 향한 소유욕을 버리고 진정으로 아들의 삶을 응원하는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보다 잃어버렸던 서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데 온 힘을 쏟았다. 가끔은 밤에 잠을 설치며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방문을 두드리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작은 일상들이 모여 상처를 치유하는 명약이 되었다. 지연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더 깊어진 가족의 씨앗이었다. 성자는 비로소 평생을 살아오며 느꼈던 외로움이 어쩌면 진정한 가족을 만나기 위한 긴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영철에게 말했다. 우리가 겪은 이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시험이었다고. 신성자는 식탁에서 갓 지은 밥을 아들 밥그릇에 담으며 평온한 미소로 아들을 보며 말한다. 영철아, 우리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구나. 영철은 어머니의 정성 어린 밥상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날을 고통 속에서 보냈던가.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자신의 인생이 사기극의 소품으로 전락했음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그 좌절감. 하지만 어머니가 곁에 있었기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좀 더 깊게 보는 법을 배웠고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어른이 되었다. 지연은 여전히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괴로워하고 있겠지만 영철은 어머니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네의 작은 텃밭을 빌려 함께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직접 키운 채소를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흙이 주는 정직한 보상을 배웠다.
땀 흘려 일한 만큼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순리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의 반전도, 더 이상의 범죄도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잔잔한 일상의 행복뿐이었다. 성자는 텃밭에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삶은 화려함에 있지 않고 이런 소박한 평화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을 바쳐 찾아온 유일한 해답이었다. 김영철은 텃밭에서 호미질을 멈추고 어머니에게 물을 건네며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어머니, 보세요. 우리가 직접 심은 상추가 벌써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앞으로 우리 삶도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성자의 집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만개했다. 이제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기억조차 희미해질 만큼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 영철은 새로운 직장을 얻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성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 감사 기도를 올렸다. 돈과 성공을 향해 내달리던 과거의 욕망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만이 그들의 삶을 채웠다. 성자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덤덤히 이야기하곤 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계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성자는 이제 사람들에게 말했다. 진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저버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지연은 욕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성자와 영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성자와 영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으로 쓰여지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연과 같은 탐욕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자와 영철이 찾은 평화라는 유산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생이란 결코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언제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다. 신성자는 마당에 핀 꽃을 쓰다듬으며 영철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영철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다, 그렇지? 돈보다 귀한 건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엄마는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구나. 텃밭 위에 밝은 햇살을 등지며 환하게 웃는 어머니와 아들은 소박한 평화 속에 한박 웃음을 짓는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